확산이 될 겁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4대 은행들이 올해 상반기에 1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이자 이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 서민들의 삶은 팍팍한데 은행들은 실적 잔치를 벌이는 씁쓸한 상황입니다. 소장님. 네. 상반기 이자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하는데 이자 장사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원래 이자 장사를 하긴 하죠. 은행이니까. 그런데 그렇겠죠. 이게 이제 워낙 커지는데 예. 10조 7천억이 넘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11.3%나 늘었으니까요. 금리 상승기에 보통 이제 이렇게 예대 마진이라는 게 좀 늘어납니다. 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가 커지는 거죠. 예. 그 얘기는 뭐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금 금리는 이제 내려갈 땐 거의 안 내리다가 예. 이제 금리 올라갈 땐 대출 금리를 확 올려서 격차를 벌려서 예. 내 장사를 한다는 얘기죠. 예금 과거에도 금리는 그랬습니다. 찔끔만 올리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데다가 상당히 경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서민 금융 자체, 서민들이 돈을 구하기 힘들어서 고리에 이른바 제도권 외의 돈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인데 은행들이 이렇게 이자 장사로 큰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눈에 띄고 또 그것 때문에 더 분노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이요. 은행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네. 성과급 잔치도 뭐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상반기에 이제 한 4% 정도가 늘었으니까 평균 연봉에 이걸 이제 감안해서 보면 평균 연봉이 한 9,400 되더라고요. 야, 이제 높다 그러시겠는데 실제로 최근에 뭐 민간 기업들도 연봉이 오르곤 했는데요. 이 은행의 경우는 약간 상후 하박의 그런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창구에 계시거나 이제 낮은 직급의 직원들은 임금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꽤 이제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이제 아직 그 성과급 실적을 어떻게 나눌 거냐에 대한 얘기들은 안 나왔는데 이런 여론들을 감안해서 아마 이제 하겠죠. 그러나 2년 연속 성과급을 큰 폭으로 지급할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특히 이자 장사를 하더라도 과거와 다른 건 뭐냐면은 예.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 이자 장사나 돈 장사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한국은 돈을 쓰려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죠. 이분들은 대부분 절박하죠. 그러나 돈을 빌려주려는 은행 측은 이분들 중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골라서 상당히 비싸게 빌려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기업 대출이 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은행들이 대부분 그 기업 대출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비교적 안전한 대출 많이 늘렸어요. 그러니까 2000년경 이제 외환위기 끝나고 나서 기업 대출 비중이 한 64% 가까이 되다 최근에 50%뚝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다 이걸 기업에서 가계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1,500조 원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은행의 영업방침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은 뛰니까 다급하게 이제 가정은 돈을 빌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에 대해서 별로 따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던 건데 그래서 외부에서 비아냥거릴 때는 은행 이자 장사하는 게 예. 그 전당포 영업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전당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물건 싸게 받고 아주 비싸게 이자 받는 걸로. 예. 그러면서 좀 조롱거리기도 하는 거죠. 조롱하는 것 그런 이렇게 면도 좀 있는 거죠. 이익은 거두고 있는데 고용에는 소극적입니다. 3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임직원 수가 오히려 줄었다고 해요. 그것도 이제 비난 여론에 대한 어떤 근거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 7천여 명 이상이 좀 줄었는데요. 그 이유는 요즘 은행들이 실제로 경영이 나빠서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매장 자체를 많이 줄이잖아요. 예. 전부 IT 기술로 예. 가능하니까. 그렇죠. 365일 매장 같은 걸 통해서 가능하니까 창구 자체를 줄이면서 사람들을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7천여 명 이상이 줄었으니까 일자리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렇다고 무슨 서민들한테 돈을 잘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의 밥 호프라는 코미디언이 한 얘기 중에 은행업을 이렇게 예. 규정한 게 있어요. 돈을 내가 빌릴 필요가 없다는 걸 입증한 사람들한테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게 은행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잘 갚을 만한 가정의 주택담보대출 가계부채 장사해서 이렇게 돈을 번 건데 우리가 화가 나는 건 뭐 고용을 조금 덜 해서도 아니고 은행이 가진 두 가지 특성 때문입니다. 하나는 외환위기 이럴 때 이제 우리 국민들 덕 좀 받잖아요. 어려워지면 늘 은행이 망하면 안 되는 데니까 국민들 세금 털어서 이제 살려내고 또 하나는 이자 내릴 때 예금 이자 같은 건 많이 내리잖아요. 근데 대출 올릴 때
금리 상승기에 너무 이제 빨리 올린다. 올릴 때는 무슨 로켓처럼 올리고 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기업들이 돈 버는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은행은 그런 공적 기능을 좀 너무 상실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